자, 후반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김대호 PD 오늘 어디 복잡하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어제 마포경찰서, 서부지법 헌재랑 마포 경찰서를 다녀왔고요. 네. 마포경찰서는 참고로 서부지법 법원 바로 앞에 네. 있어서 한번 취재차 다녀왔고, 오늘은 이제 낮부터 주로 헌재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오늘 헌재에 김용현이 이 증인으로 오늘 출석했었잖아요. 네. 오늘 주변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낮에는 지금 헌재 자체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로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지고 강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주요 변론이 있는 날이면 이 출입 자체에 대해서 전방 사방 100m 내로 2단, 3단으로 출입을 제한하는데요. 출입자 관계자 신분증이나 또는 기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이제 일반인들이나 유튜버들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게 출입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태고, 병력도 제가 여태까지 본 것보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인천에서도 지원이 나왔더라고요. 지방 병력들도 많이 네. 들어왔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졌나?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오늘 낮에 방송 마치고 나서 경찰분들한테 따로 여쭤보면서 지금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경찰 병력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곱절로 많아서 여쭤봤더니 한 줄 요약하자면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체포되지 않아서 우리 민주진영 시민분들과 많은 유튜버들이 언론 진영들이 합세해서 이 사람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긴급 체포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랬죠. 그러한 절차들을 아마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는 수사팀 추가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체포조가 나와 있는 모양이군요. 혹시 또 나왔을까봐. 그렇죠. 수배되어 있는 애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어젯밤에 헌재 다녀왔을 때 누가 자꾸 쳐다봤고 눈살이 따가워서 저도 쳐다봤거든요. 네. 어디서 본 것 같은 데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수사 의심 정황 대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얼른 꼰질렀죠. 이런 표현, 꼰질렀다. 얼른 제보를 했었죠. 꼰질렀어요? 어떡하려고 걔들 또 작정하고 또 의자가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의자 살짝 올려주시겠어요? 예. 아니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죠. 네, 옆쪽에 있을 거예요. 예. 네, 이제 높이가 좀 맞네. 네. 좋아졌네요. 예. 그러면 이제 어디가 또 안 맞냐면 여기가 안 맞을 거야. 예, 이게 아까 맞춘다고 맞췄는데. 자, 이제 확실히 좋아졌죠. 아까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김용현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나와가지고 증인을 했는데 뭐라고 증언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네, 첫 번째 주제요. 이게 오늘 김용현이 열심히 윤석열 쉴드를 치더라고. 근데 저는 김용현의 이 태도를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이거 팀킬이다.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거 변호사가 미리 코치를 안 해줬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4차 변론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헌재 영상을 빠짐없이 꼭 다 잡아 돌려보는데 네. 오늘이 아마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탄핵 심판에 오늘 김용현을 부른 거는 윤석열로서는 꽤 회심의 일격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회심의 카드였던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은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상 윤석열을 죽이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이 지가 실컷 윤석열 쉴드 치다가 국회 쪽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반대 신문을 거부해 버렸어. 맞습니다. 예, 이게 이 법조계에서는 최악의 실수라고 봐요. 그죠. 최악의 실수야. 마지막에 결국 설득을 해가지고 그 반대 신문을 받긴 했지만 왜 증인을 법정에 부르겠어요? 증인을 법정에 안 부르고 영상 같은 거 따도 되잖아.
또는 뭐 서면으로 뭐 진술서를 내도 되고 할 텐데 굳이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질신문을 이렇게 해서 네.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궁을 해가지고 저놈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반대 신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 반대 신문을 안 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미국 같이 이렇게 배심원 제도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래버려요. 저 사람 증언은 빼버리겠습니다. 이래버려요. 그 정도 상황인데 글쎄 그거는 미리 변호인들하고 좀 합을 맞추고 왔었어야 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맞춘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눈에 보였던 건 뭐냐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무언가 이런 내용 사실 아니죠. 라는 톤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애매한 거는 잘 대답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 물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 보면서 뭔가 톤이 이상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증인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실이 아니죠. 라고 하면 김용현 증인이 아닙니다. 어허. 딱 끊어서 얘기해요. 근데 좀 애매한 질문에는 그게 막 하면서 결국에는 자충수를 두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현장 영상. 현장 영상. 오늘 현장 영상이면은 오늘 주변에 네, 헌재 주변에 오늘 그럼 경찰이 많이 왔겠군요. 자, 헌재 주변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차죠. 저게 이제 김용현이 저기 네. 탔었군요. 네. 보시면 주변에 아무도 없죠. 싹 비웠구나. 다 출입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기자들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또 어떻게 오늘 차량 통제가 엄청 심해가지고 제 시간에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또 운 좋게 또 맞췄는데 봤네요. 오늘 12시 57분경 윤석열 측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번엔 일찍 왔지? 라고 교도소에 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뭐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점심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왔을 것이다. 뭐 메이크업을 해야 돼서 그랬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튼 저거는 이제 그 이후에 증인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잠깐 나온 영상이지만 주변이 깨끗하죠. 지금 이거 텅 비었네요. 굉장히 삼엄한 철통 보안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서부지법과 같은 그런 사태는 네. 일단 일어날 염려를 안 해도 되겠군요. 자, 제일 오늘 당황스러웠던 그 질문, 그 답변 중에 하나가,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의원들 끌어내라가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 부분. 이거 뭐 국민들 또 다시 한번 뭐 듣기 평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정말 열받았어요. 그냥 날리면 2탄이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오늘 뭐 몇몇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고 안 하고 국회요원 누구라고 자기 딱 이렇게 그렇게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한바탕 웃음을 지었는데 저는 요원이란 말 할 때 되게 웃겼어요. 요원들이란 말 썼을 땐 요원들 빼라고 안 하지. 철수시키라 그러지. 맞네요. 네. 병력을 빼라 그러고 요원들 철수시키라 그러지. 주로 철수시키라 그러고 철수하라 그러지. 철수. 야, 뭐 김용현이가 그랬대잖아요. 유혈 사태가 날 것 같으니까 그 병력을 빼려고 한 거였고 그래서 의원을 빼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라고 했다. 근데 요원 빼라는 말은 잘 안 해요. 병력 빼라 그러지. 대원들 철수시키라 그러거나. 그러면서 보면은 참 잘 갖다 끼워 맞추는구나. 오늘 진짜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지난 3차 변론과 요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3차 때에는 선관위 부정선거론을 펼쳤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죠. 원래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설명드렸을 때 헌재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탄핵 인용에 대해서 권력 남용적인 부분 그리고 군대를 투입하게 된 경위와 그 요소 중에서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어마무시하게 반론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선관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중국인 99명 체포설. 네. 그거는
왜 했나 몰라.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불법적인 계엄했다고 자백하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런데 아무튼 그 중요한 변론을 직접 출석한 윤이 직접 출석한 3차 변론 때 그걸 가져갔는데 결국에 선관위에서 CCTV 다 공개했는데 나온 게 없었어요. 그 선관위도 잠깐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버렸고 특히나 이번에 미 국방부에서 이례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 8군 쪽에서 처음 한번 그 해명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그게 좀 모자란다고 생각했나 봐. 그 이튿날 트위터를 한 번 더 올렸어요. 딱 대놓고 스카이 데일리의 보도는 허위입니다라고 그렇게 올렸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3차 변론을 까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오늘 4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탄핵 수추단 측에서는 주로 여인형이라든가 뭐 이런 작전을 수행했었던 주요 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을 주로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 측은 주요 증인을 누구로 삼았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삼았기 때문에 오늘 증인 출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번이 판판이 다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이 필요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오늘 나온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들어가는 영상이 있는데 들어간 걸 후회할지도 모를 겁니다. 자, 아까 선배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증인 신문에 대한 거부가 있었어요. 신문 거부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절차를 아마 보신 분도 지금은 계시겠지만 윤석열 변호인 측의 질문 신문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탄핵 소추단의 이제 반대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손 들더니 아 여긴 안 받겠다. 완전 지 멋대로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중간에 법정에서 휴정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관에서 헌재에서 정리를 해서 거부권을 해갖고 하겠다면 그거는 본인의 자유다. 단 그러면 이건 증거 효력이 없고 조금 전에 윤석열 변호인단 측과 나눴었던 것들은 증거로서 자료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지 말지 답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책임지라고 딱 그렇게 얘기했죠. 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탄핵 소추단에서 반대 신문을 던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인상부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얘기를 했던 거죠. 아니 누구 말 맞다는 일국의 장관이라는 놈이 저렇게밖에 못한다는 게 참 제가 황당했고요. 아니 저 정도밖에 못하나? 아무도 조언을 안 해줬나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거기서 반대 신문 안 받으면 그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저는 제일 황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계엄령이 경고령이었다라고 한 거. 그러면서 병력을 250명만 투입했다라고 이제 억지를 쓴 이 대목이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간부만 투입했다고 또 큰 소리를 톡 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방사 병력들 어마어마하게 기어 들어왔잖아요. 수방사 병력들 중에 일반 병력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특전사의 경우에는 특전사는 다 간부야. 특전사는 병이 그 행정병밖에 없어요. 취사병이나 행정병, 기껏하면 통신병 정도, 운전병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입되는 특히 707 같은 경우는 제일 계급 낮은 게 하사야. 707에는 하사도 잘 없어. 대부분 다 중사 이상이에요, 또. 그런데 간부만 투입했다. 그래서 경고용이다. 아니, 707을 왜 국회에다 집어넣어? 그거는 국회를 해집어 놓겠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고용이었다? 야, 이거는 웃기는 말이죠. 더 웃기는 거는 경고를 국회에다가 한다고? 예. 경고를 국회에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반란이에요. 달리 반란이 아니라. 단순 경고용으로서 약간 충정요법처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지난 윤석열이 이야기했었던 얘기와 오늘 김용현 증인이 했었던 얘기는 전혀 상반됩니다. 네. 아니 재밌는 부분이 계엄령은 경고용이었다고 해도 이건 위헌이다라고
그 국힘당 출신의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있죠. 김경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도 그렇게 했어요. 설령 그게 계엄, 뭐 경고용 계엄이란 것도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아니 그제 윤석열, 지난주에 윤석열이 했던 것보다 했던 얘기를 다 오늘 다 뒤집은 거야 지금. 오늘도 윤석열도 근데 자기가 한 말 뒤집었어요. 처음에는 경고용으로 했다 그랬잖아. 근데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대. 야당을 위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경고였대. 야당에 대한 경고라면 비상경을 할 필요가 없었대. 이런 소리를 왜 이게 국민들한테 경고한다고? 그게 반란이죠. 그게 내란이죠. 근데 참 나 이걸 뭐 말을 못하겠어. 그냥 증인 신청을 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몰라. 뭘?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증인 신청을. 근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 제일 또 웃겼던 게 이거예요. 윤석열이 포고령 이거 자기가 손 안 댔다 그랬잖아. 김용현이 갖고 온 거고 자기는 모른다고. 네, 잘 모른다 그랬죠. 김용현이 뺏긴 것 같다. 내가 자세히 못 봤다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윤석열이가 갑자기 김용현 거기 직접 신문을 하잖아요. 직접 신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포고령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놔두자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너 그거 기억은 하냐? 아니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상위 법률에 위반이 된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위반되는 걸 왜 해? 지도 포고령이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결국에. 저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이 했다라는 게 나온 거죠. 문제는 이게 같이 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기억나니? 네. 그리고 같이 했다. 김용현이 옛날 거 베껴서 잘 모른다 그랬다가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기억나니? 그 다음에 더 웃기는 부분은 전공의 부분이에요. 전공의를 왜 넣었느냐라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계도하는 측면에서 넣었다. 웃으면서 얘기했다. 그 기억나냐? 이게 웃을 일인가? 전공의를 처단한 다음에 이게 웃을 일이야? 처단하는 게? 그렇죠. 전공의는 옛날 군부 독재정권 시절에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이거 몰래카메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포고령은 김용현이 뺏겨온 거라며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포고령을 직접 손을 댔다는 것이고 심지어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건 김용현이 한 말이래. 윤석열이 미리 개헌법을 다 공부를 하고 미리 다 검토를 했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오늘 오후에 시작할 때 제일 많이 기사가 나갔던 게 어떠한 느낌으로 많이 나갔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책임을 가지고 가려는구나. 그런 메시지들을 중점으로 오후 기사들이 대부분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휴정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판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러한 부분인데. 네. 아니 그리고 정말 제가 답답했던 게 얘들은 김용현 지가 이제 주도적으로 뭘 했다라고 말하면은 윤석열을 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웃겼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관사에서 자기가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꼼꼼하게 안 봤다.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 오늘 또, 대통령은 무슨 보고를 드리든 보고를 아주 열심히 보신다. 꼼꼼히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내가 윤석열이면 김용현 의원을 되게 미웠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던데요, 둘 다? 제가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질문하는 윤도 대답하는 김도 서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제가 봤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변호사들 다 자객이에요. 다 잘라야 돼요. 아니 그래도 변호사를 수임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옆에서 지금 아주 지금 재판을 지기 위해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그걸 냅뒀어. 자, 동영상 하나 준비하신 게 있죠? 어떤 거 네. 준비하셨나요? 제가 이거 전보를 오늘 헌재에 있다가 와가지고 전보를 준비 못했는데 짧게 주요 영상 부분들을 좀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한 3개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준비한 첫 번째 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정말 이런 웃기는 블랙 코미디가 있었냐?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소추단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한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답을 거의 못하네.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5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한 자료 뭐 전에 사전에 준 적이 있냐? 제가 보니까 법조항에는 줘야 되는데 미리 줘야 되는데 예, 준 게 없다. 없다. 그리고 계엄 포고령으로 그 한 장만 줬다 그랬는데 계엄 포고령은 계엄 발표하고 이후에 그렇죠. 포고령은 그 이후에 거치죠. 그 이후에 줘야 되는 건데 이후에 줘야 되는 걸 줘놓고 지금 그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얼반문에다가 네 그리고 그 직전에 뭐라 했냐면 다른 문서를 준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헌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라고 대답을 한 거고.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딱 걸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엄이 선포됐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엄청나게 뭐 정당성을 외치고 있는데 정당성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군사상의 필요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시, 내란, 뭐 사변 이런 게 있으면 군사상의 필요가 생기잖아요. 군사상의 필요가 있었느냐? 요 얘기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절차가 정상적이었느냐인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못해. 그걸 못하면 땡이에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 그거는 계엄은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계속 뭐 저기 뭐 자기가 민생 뭐 예산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개소리야 그거는. 그죠. 군사상의 필요가 있었느냐야. 네. 그래서 오늘 탄핵 헌재 4차 변론에서 중점적인 부분이 국무회의를 어떻게 했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히 다루는 내용 측면에서 김용현 증인이 나와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오후 8시 반부터 도착한 장관들 위주로 계속 진행을 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계속 심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도착한 게 중기부 장관인가요? 10시 17분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5분 만에 중요한 국무회의 계엄령의 검토가 끝나냐. 이 중대한 사안을. 그러니까 이제 8시 반부터 했다니까 이 얘기를 반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분 만에 검토가 끝나 계엄령을 발표한 게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었는데 보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거죠. 그 회의 때 이러이러한 자료들 나눴습니까? 나눠서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상 하나 또 준비해 와봤는데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영상 보실게요. 내용은 아까 뭐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쓰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째 항을 내용은 아까 워드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요? 아래 한글 쓰는지 윈도우 워드를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헌재에서 많이 나온 내용의 느낌이 뭐냐면 처음부터
포고령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했다. 아, 윤 대통령은 나한테 지시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 포고령 내용을 묻자 혹시 제가 그 문건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문건을 요청합니다. 지가 그러면은 안 봤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한 주체였으면은 대충 알겠는데 첫 번째 거부터 뭐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청해서. 그리고 작성을 자기가 했는데 뭘로 작성했는지 지금 답변이 이상한 답변이 나오죠. 나 진짜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아유. 이 전체를 지켜보는 헌재 대법관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글쎄. 나 진짜 어처구니 없었어. 진짜 기가 막힌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런 애들이 장관을 하고 있었다니. 그게 장관 치고는 너무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김용현 같은 경우에 포고령에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엊그저께 나와서 포고령 그 집행할 뜻도 없고 효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봤을 때 구속되어 있어서 모니터링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심지어 김용현이 뭐라고 그러냐.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죠.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포고령 1호의 핵심은 뭐다?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치 활동 금지가 핵심이야. 근데 정치 활동 금지가 포고령의 핵심이고 그것을 집행하겠다고 준비를 했다면 이거는 빼박 내란이야, 이거. 저것도 헌재 대법관분들이 다시 여러 번 묻거든요. 나중에. 네, 여러분 뭐라고 또? 왜 물어보냐면 정치 활동을 금지하면 안 되는데 금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이 대목이었어요. 변호인들이 그 말을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 막는 게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면 큰일 나요. 그 자체가 내란이야. 그게 내란이야.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잖아요. 민주국가는 뭘 의미하느냐. 자유로운 의견의 의사소통이거든. 근데 그걸 막겠다는 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단시킨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단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변호사들이 그 말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 지들이 앞장서서 반복을 하더라니까. 준비한 영상이 아마 그 영상이죠? 네. 네, 보겠습니다. 못하신 게 이를 못 보셨기 때문인데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포고령 1번에 보면 그 내용을 쭉 보면 마지막에 있는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지막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게 이제 마지막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민들을 선동한다든지 또 사회를 교란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 반국가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체제 전복을 노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의 정치 활동 또는 이제 그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통제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예,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나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고 네.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비상 아니 정치 활동하고 입법 활동하고 어떻게 틀려요? 저것 때문에 대법관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또 비슷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꾸. 이게 바보짓인 거야. 이게 이러니까 군바리가 무식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까지 하고 별을 몇 개씩 달았던 사람이 있다고 말밖에 못한다는 건 얼마나 무식하다는 거야. 입법 활동하고 정치 활동하고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 그 다음에 입법 활동하고 선동하고 어떻게 구분해? 지들이 정하면 선동이야? 이게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내란이에요. 이게 친기 쿠데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은 지금도 금지가 되어 있어. 이미 그거를 굳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거를. 근데 듣다가 이게 좀 개소리도 좀 고급지게 해야지 들어줄 가치가 있는데 지금도 와 소리밖에 안 나. 근데 그 헌법재판관들도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물어보긴 했군요.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 관련된 거는 또 대법관들이 또 재차 물었거든요. 네. 부정선거 그 검증하려고 군대를 투입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재차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정선거 증거를 그 수집하려는 게 아니고 실체를 파악하려고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분들 표정이 이래요. 뭐가 다르냐.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군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자신 있게 얘기해가지고 아마 이제 거기서 막 영상들 엄청 편집돼서 언론사에서 나올 건데 한번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니 네. 그게 군사상 필요가 있는 일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엄의 이유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뭔가 그에 적합한 반론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말만 살짝 바꾼 겁니다. 아니 저희가 부정선거를 검증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체를 파악하려고 할 수 있으면 파악해라. 이런 취지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군대를 투입하게 되는 경위에 해당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그 나름 그래도 변명이 그럴싸하게 들리려면은 우리가 뭐 경찰도 보내고 검찰도 보내고 영장도 막 발부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 선관위가 막 무력으로 그거 집행을 막더라. 마치 윤석열이처럼. 만약에 윤석열이가 한 행동을 선관위가 했었다면 그러면 계엄령 얘기 그나마 또 얘기가 돼.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김용현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얘기지. 얘도 윤석열이랑 술 같이 많이 먹었나 보는데. 오기 전에 한잔 하셨나? 아니 그다음에 이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윤석열이 국회의원 혹은 뭐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그랬느냐 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김용현은 체포 지시를 윤석열이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처음 윤석열 측에서 신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 밑에 자막에 곽종근은 분명히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말장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이 물어본다며. 이것도 정영식 재판관이야 또. 윤석열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약간 눈치를 준 것 같은데 체포하라는 말이 있었냐 없었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포하라는 말이 없었다. 우리는 전혀 모른다. 갑자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쭉 나갔어야 해. 근데 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포가 아니라 이 포고령을 발표를 하면 정치 위반 활동을 할 것 같은 우려되는 사람들 그 명단을 불러준 거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얼버무렸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그러더니 모든 주장을 지금 다 뒤집고 있어요 스스로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면 꽤 그럴싸하게 열심히 짜야 돼. 한쪽 부분만 거짓말을 짜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지금 김용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지금 수습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아. 이게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래요. 명시적으로 너 잡아가둬라고 지시를 안 했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게 포고령 안에 들어있다. 그럼 그 자체가 내란인 거예요. 그 내란 자백한 거예요, 얘들 지금. 제가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마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그리고 오늘 윤석열 변호인단 측
둘 중에 어디가 더 지금 불나고 있을까? 아, 전 진짜 궁금해. 어디가 더 불날지 전혀 예감이 안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자, 참 윤석열 대단해요. 대단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논란거리가 많이 됐던 게 그 이른바 최상목 그 문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누가 전달했느냐. 그러니까 김용현은 내가 만들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전달했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끼었냐 아니었냐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지가 했다. 김용현이 다 내가 했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중간에 바뀌더라고요. 자리 배치상 윤석열이가 전달했을 거라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내가 전달한 건데 자리 배치상 이제 중간에 윤이 끼어 있었고 멀어가지고 뭐 전달하는 거 아니야 해서 윤이 전달한 걸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 윤석열 심부름꾼이었구나. 근데 웃긴 게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직접 작성했다는데 맞냐? 맞다. 뭘로 작성했냐? 프로그램. 그랬더니 LG 컴퓨터로 작성했다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아, LG 컴퓨터로 작성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작성을 했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에 아래 한글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그러니까 한글 파일이면 한글 파일, 메모자면 메모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일 황당하고 우스웠던 게 지가 뭐 기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쓰는지 모른단 말이야? 장관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헌재 변론이 2월 13일까지고 아마 추가 변론이 이어지면은 이제 선고까지 뭐 3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2월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2월 말이면 끝나겠다. 지금 같은 경우. 저는 거의 뭐 결정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다만 왜 그 최상목 그 쪽지 중에 보면 비상입법기구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산을 만들어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민생법안 하려고 했다. 국회가 예산을 안 줘가지고 민생법안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하려고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 나 그 얘기 듣고 학을 띄는 줄 알았어. 국회가 예산 안 준다고 계엄령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 활동을 금하게 하려고 했었느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고 정치 활동을 금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이어나갔어야 돼요. 윤 변호인 측이라면. 예. 왜냐하면 이거를 맞다고 하는 순간부터 국회 기능을 못하게끔 하려고 인정하는 게 돼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예산 기능을 비상입법 기구로 옮기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국회를 막고 비상입법기구를 동원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대신하게끔 하려는 계획인데 이거를 부정했어야지 전체적으로 그림이 맞는데 이건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거는 민생 경제 법안을 대통령께서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또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민생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은 속아 넘어갈 거다. 정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민주국가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그래서 법치국가야. 뭘 할 때 절차를 지키라고 있는 게 그게 법치국가거든요. 근데 예산은 사실 예산 기능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기능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회? 의회가 어떻게 맨 처음 생겼느냐? 의회에 맨 처음 생긴 이유는 바로 예산 때문에 의회가 생긴 거예요. 예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대표 없이 세금 없다야. 왜 우리는 대표가 없는데 세금을 걷냐 이거야. 국회의 가장 기본은 예산이에요. 저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드릴게.
옛날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에 그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윤석열 같으면은 뭐 그 군대 끌고 오겠지. 근데 빅토리아 여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왕자들과 공주들을 데리고 와. 쪼로로 옆에 앉혀. 찡얼대 거기서 막 엄마 가자 이러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젖먹이를 그 젖을 먹여 막. 그 의회 그러면은 의원들이 얼마나 민망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잖아. 세상에 저렇게 힘든 와중에 여왕이 예산 달라고 국회에 왔구나. 야, 주자. 요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산은 국회의 가장 기본 기능이고 예산 기능을 뺏어가는 그 순간에 바로 국회에 대한 반역인 거야. 얘가 그런데 뭐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입법기구를 했다고? 와, 이 또라이 같은 놈. 우와. 이러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보면은, 우리 저 강지호 기자나 김대호 PD가 김용현보다 한 100배는 잘할 것 같아, 장난하면. 솔직히 저는 뭐 수임료 7억 원 이야기도 막 언론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름 대통령 탄핵 인용이 걸린 헌재 재판인데 이거 내가 이걸 해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괜찮죠.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어거지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제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가 그 볼 때- 정도의 오늘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변론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오늘 변론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국회 입법 사법적인 권한이나 법리 해석이나 이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느낌이냐면 야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여기서는 법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지는 거예요. 국무회의 할 때 이런 절차 거쳤냐? 야 내가 까라면 깠던 건데 알고 보니 절차들이 있어야 됐던 거고 그게 뭔지 모르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그걸 지킬 수도 없었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다 문제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왜 문제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30년 했고 행안부 장관이 판사 생활 20년, 변호사 생활 10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법제처장이라는 이완규 이 사람은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이론가예요. 근데 이걸 몰랐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시당초 법을 지킬 기사가 없었던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패착이 딱 그 부분인데요. 변호인단 측은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변호인단 측의 맨 끝에 그 나이 지긋하신 흰머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신 할아버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을 보면 너무 웃겨. 맨날 보면은 꼼뻑꼼뻑하고 귀도 만졌다가 조대현, 막 손도 막 떨거든요. 그거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분은 티가 바로 나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단 말이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풀려가 보세요. 계속 이래요. 불안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안 자다가 이제 거의 주무시더라고 이제 나중에는. 막 그래서 막 핸드폰을 꺼냈다 손수건을 꺼냈다 막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변호인단 측은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막을 수 없었던 건 바로 윤석열, 김용현 이 두 명의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죠 지금 계획대로. 아니 그 변호인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윤석열 지도 변호사인데 지도 검사였는데 설마 이런 헛소리를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용현이야 얘가 무식하니까 그렇다 쳐. 김용현 이 변명 들어보면은 이거 완전히 저 새끼 엑스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긴급명령이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 명령이 국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릴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다급할 때, 다급한데 국회가 안 열려. 그럴 때 국회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건 뭘 의미한다? 국회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런데 긴급 명령 하려고 비상입법기구 만들었다? 그 자체가 내란인 거지. 근데 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오늘 누가 이제 보내줬어요. 국민의힘 그 온라인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국민의힘 갤러리가 뭔가 있더라고요. 그거 반응을 이렇게 누가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거기 반응이 뭐냐면 김용현 저 똘갱이 아니냐고. 그렇게 그쪽 애들이 그렇게 써서 올린 거예요. 제가 한 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주식이 왜 와리까리 하냐고. 저거 맞냐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의문들이 그걸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데 제가 선배한테 하나 더 사진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혹시 어떤 그거 올라갈 수 있나요? 어떤 걸 드렸을까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네. 또 뭐 사진 하나 준비하셨군요. 예, 사진을 뭐 어떤 사진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늦었더라도 예, 우리 김대호 PD가 꼭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한번 어떤 건지 여기 하나 들어와 있는 사진인데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와 있는 요거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네. 이게 단 것 같은데? 네, 그 사진이 맞아요. 맨 마지막 사진. 요 사진, 요 사진을 제가 오늘 헌재 낮에 그 탄핵 반대 집회 측에 어르신들이 주로 나오셨었는데 한 5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에서 500분 정도는 최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이 계속 나올까? 그리고 왜 젊은 남성 친구들이 자꾸 우경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쪽에서도 반응을 봤어요. 네. 이게 신남성연대 이제 톡방인데요. 좀 신남성연대 예. 그 유명한 애들. 네. 거기 톡방인데 보시는 것처럼 김용현 하고 쭉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뭐예요? 약간 김용현이 남자답게 총대 메고 거의 책임을 지는 듯한 오늘 헌재에서 시작됐을 때 첫 메시지 나온 내용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랑 대통령 서로 물어뜯게 하려고 증인을 세웠더니 김용현 장관이 멋있게 혼자 다 했다고 해서 지금 좌파 쪽은 어안이 벙벙됨을 느끼는 중.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제가 진짜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민주진영과 지금 국민의힘 진영의 차이가 너무 달라요. 왜냐? 이거를 해설해주고 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나와라 얘들아. 야, 그러니까 선동만 하는구나. 그렇죠. 공산당 되기 싫으면 나와라 얘들아라고 하고. 그러니까 선동이 목적이네 얘들은. 왜냐면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서 주면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문제 제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가가지고 진짜 일타강사를 차라리 저기에서 해줄까 싶어요. 진짜로 답답해 죽겠는 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 뭔지 알아요? 민주진영에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앞으로 김용현 장관 증인 출석이 징검다리로 나옵니다. 오늘 벌써 이만큼 나와서 지금 블랙 코미디를 지금 연출했는데 몇 번을 더 남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재밌겠다. 그죠? 무서운 얘기죠? 근데 주요 증인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 얘기 더맨더머라 그랬잖아요.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더맨더머라고. 오늘 최악의 더맨더머는 이거였어.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했다. 그러면 지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는 걸 안다는 거 아니야. 계엄이 부당한 지시라는 거 안다는 거 아니야. 개몽이라고도 했는데 와.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악몽을 꿀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윤석열이 이렇게 그 검사 시절에 막 함부로 해도 한동훈이가 참 포장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통했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저는 솔직하게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김건희 여사님이 직접 움직일만 했네. 직접 국정을 운영할 만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죽하면은 그 참 저도 안 믿었었는데 우리 김 여사님이 직접 국정 운영을 해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네. 자, 그 얘기는요, 우리 두 네. 번째 주제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잠시 그러면은 여기서 끊고 우리 댓글 올라온 얘기 듣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 보면 볼수록 재밌다. 네. 네, 주술매매님 오셨고요. 사문난정님, 베리님,